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데이터공학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소프트웨어 스타랩 과제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성능 예측 모델에 대한 코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이제 DPPML, 메타러닝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성능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정보과학회에 투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논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니 이제 이 논문과 함께 저희의 코드 리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하는 이제 높스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이제 OANet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전에 개발하였던 예측 모델의 아키텍처이고 이제 해당 모델 또한 정보과학회 OANet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투고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논문과 그리고 OANet의 이제 코드 리뷰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하였을 때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워크로드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여서 적은 양의 타겟 워크로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T-new, 워크로드 new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예측 모델을 학습하기 이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T1부터 Tn이라고 하는 이제 N종류의 워크로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를 메타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먼저 하고 이제 메타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을 이제 워크로드 뉴 데이터로 추가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DPPML의 전반적인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메인.py 파일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파서 부분이 저희가 모델 학습에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 인자들을 구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워크로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 예측 모델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성능을 예측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익스터널에 해당하고, 배치 사이즈는 데이터 로더로 만들 때 하나당 어느 정도 배치 사이즈 크기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훈련할 때 몇 에포크만큼이나 훈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측 모델로 사용하는 모델에 각각 히든 사이즈, 그룹 사이즈, 그리고 로스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 그리고 가중치를 어떻게 둘지와 같은 인자입니다. 해당 인자들 같은 경우에는 OANet의 코드 리뷰 영상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 워크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에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타겟으로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합친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제 훈련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제 X, Y로 나눠져 있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롭에 대해서 성능을 예측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롭에 대한 정보를 X,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을 Y로 나눠서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각각 워크로드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원화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훈련하고자 하는 워크로드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해당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이제 원화 벡터와 합치고 데이터를 이제 구분해주는 부분입니다.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X와 Y에 대해서 스케일러를 통해 어느 정도로 스케일링을 할지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들과 스케일 값, 그리고 배치 사이즈 등등을 인자로 넣어서 저희가 이제 메타러닝 과정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그 인자들을 받아서 각각 이제 스케일링 값을 통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 로더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 로더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거친 후에는 이제 해당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예측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트레인넷 함수를 통해서 또 훈련이 진행되는데 트레인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의 임자로 주었던 파서 부분을 불러와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메타러닝 과정과 어댑테이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타러닝은 MAML이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여서 MAML 스텝과 어댑테이션 스텝으로 저희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주었던 이제 데이터 로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ML에 사용하는 워크로드 데이터와 그리고 어댑테이션에 사용하는 워크로드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각에 맞춰서 다시 대입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훈련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언하는 부분이 이제 해당 라인에 해당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쉐임 넷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OA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OA넷 코드에서는 이제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모델을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포워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메타러닝 과정에서는 단순한 합숙뿐만 아니라 이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해당 파라미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라이즈드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모델을 선언한 후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 MAML 스텝과 그리고 어댑테이션 스텝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이제 MAML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ML 트레이너라고 하는 곳에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셋과 모델 그리고 이제 각종 인자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번에서 이제 로스라던가 옵티마이저 같은 것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일정 횟수 이상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 학습을 그만둘 수 있도록 이제 페이션스라고 해서 얼리 스타핑 카운팅을 주는 부분입니다. 10번 이상 더 성능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훈련을 멈추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AML 훈련을 할 때는 이제 메인 루프하고 이너 루프가 존재하는데,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MAML 과정에서 모델을 맨 처음에 초기 모델 이제 프레딕션 모델 FW가 있을 때 이것을 학습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모델에 대해 각각 워크로드 데이터마다 학습을 한번 하는 이너루프 과정이 있고, 이 학습을 통해 나왔던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다시 원본 모델인 FW를 학습시키는 메인 루프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MAML 트레이너 코드상에서 메인 루프와 이너 루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인 루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데이터에서 각각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를 샘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포크 안에서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이너 루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마다 그리고 각각의 워크로드마다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분이 여러 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워크로드별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그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통해 이제 모델의 이너루프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너루프 과정을 통해서 나온 로스들을 통해서 원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너루프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이너루프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있었던 웨이트를 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진에서 이제 프레딕션 모델의 화살표 부분이 각각 워크로드별로 웨이트가 클론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이제 워크로드마다 그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로스를 이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모델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통해 해당 워크로드에 맞는 로스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너루프 스텝입니다. 해당 이너루프 스텝을 통해서 이제 로스가 계산이 된 것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인 루프 안에 있는 원본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렇게 매 이터레이션 그리고 에포크마다 반복을 하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이제 모델이 개선이 되었다면은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은 앞서 했던 페이션스가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카운팅을 올려가면서 에포크를 진행을 합니다. 해당 MAML 스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훈련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저장을 하고, 해당 파일의 경로를 이제
이제 네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MML 트레이너에 대해서 메인 루프 함수를 진행을 하고 MML 스텝이 끝나게 되면은 해당 스텝을 통해 업데이트 되었던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경로를 반환을 합니다. 해당 경로에서 파라미터를 불러와서 이제 원본 모델을 이제 입혀주기 때문에 MAML 스텝이 끝난 상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모델을 통해 이제 어댑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델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어댑테이션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훈련에 필요한 인자들, 그리고 얼리 스타핑, 카운팅에 해당하는 인자 등등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모델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선언해 주었던 에포크만큼 돌아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 주었던 어댑테이션 데이터 로더를 통해 이제 트레인과 밸리드를 거쳐서 이제 타겟을 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모델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트레인 부분이고, 옵티마이저를 선언을 하고 이제 데이터 로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밸리데이션 데이터들을 통해서 값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fit 함수를 통해서 이제 어댑테이션 데이터들을 훈련을 하는 부분이 이제 fit 함수에 해당하고, 이 fit 함수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해당 모델은 이제 MAML 스텝과 어댑테이션 스텝이 모두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난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면 해당 모델은 이제 nomXTE라는 이 데이터에 대응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측한 데이터가 이제 아웃풋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실제 값과 저희가 예측했던 이 아웃풋을 이제 프레드라고 하였을 때 트루 값과 예측 값에 대해 저희가 이제 성능 지표로서 예측 모델의 성능으로서 볼 수 있는 R2 스코어와 그리고 MSE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들을 이제 리턴하여서 저희들은 이제 모델이 학습이 끝난 후에 R2와 MS 그리고 true thread 그리고 각각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아래 부분은 이제 예측한 것에 대한 그리고 실제 값에 대한 몇몇 샘플들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대해서 훈련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훈련된 모델은 R2 스코어가 몇인지, 그리고 MSE가 몇인지와 같은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ADDB GitHub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이제 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이슈를 남겨주시거나 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